국민의당의 제보 조작 사건이 지역에서도 일파만파입니다. 여수에서 총선 예비 후보로 나섰던 당원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게 됐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당의 해체까지 요구했습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은 존립마저 위협받게 됐습니다. 가뭄 속에 내린 집중호우에 물꼬를 틀어갔던 70대 농부가 수로에 빠진 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고등학교 통학로의 통행을 막아달라며 부동산 회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채권자의 이익보다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내린 비가 가뭄엔 단비였지만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면서 안타까운 실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밭에 물꼬를 틀어나갔던 70대 농부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경찰 헬기가 하천을 따라 낮은 고도로 날면서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잠수복을 입은 구조대원은 흙탕물로 변한 하천에서 수초 사이를 헤집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밭일을 하다 수로에 빠져 실종된 77살 이모 씨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입니다. 이 씨는 갑자기 쏟아진 집중호우로 작물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해 이곳에서 물꼬를 트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님이 노란색 비옷을 입고 있었고 저 여기 막 지나간 차에 이제 발을 미끄러셔가지고 등을 먼저 들어가게 이렇게 이제 그때 딱 빠지시더라고요. 수로 깊이는 1.5m 정도로 어른 키를 넘지 않았지만 폭우로 물이 불어난 데다 물살마저 빨라지면서 이 씨가 휩쓸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고추밭에는 이 씨의 아들도 함께 나와 일을 하고 있었지만 사고를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불과 30m 안인데 이제 아들은 먼저 들어가셔요. 그러니까 들어간 줄 알고 계셨는데 나중에 실종된 겁니다. 사실은 나중에 알았지 본인도. 실종 사고가 발생한 나주 노안에는 어제 20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내렸고 특히 이 씨가 밭일을 하던 시간에는 1시간 동안 70mm가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 단비를 기다렸던 이웃들은 어이없는 사고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하늘만 원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역에서도 국민의당의 제보 조작 파문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에 긴급 체포된 이유미 씨는 지난 총선 때 여수에서 국민의당 예비후보로 출마했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 제보라며 공개한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드려서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녹음 파일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누구 지시받고 제보 조작하셨습니까? 이 씨는 지난 총선에서 여수 갑지구 예비후보로 나섰던 것으로 알려져 지역 정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지도부가 과연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충격파는 더욱 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꼬리 자리기식 사과라며 철저한 배후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의 하나였던 문준용 씨의 공공기업 특혜 취업 의혹. 한 달여 만에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 정가에서도 검찰의 수사와 국민의당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그렇잖아도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이번 사건으로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비난 성명이 잇따르면서 창당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제보 조작 파문을 일으킨 국민의당을 맹비난하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성명이 줄을 이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나 나올 법한 정치 공작, 새정치가 공작 정치로 막을 내렸다며 당의 해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고립무원, 사면 초과에 빠진 국민의당은 제보 조작과 문준용 씨 특혜 채용 모두를 수사하는 특검을 역제안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검찰, 더 나아가 특검은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서 국기문란 사범으로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물타기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이 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국민의당은 오히려 그보다는 인사청문회와 추경예산 협상 과정에서 원내 캐스팅 보터로서의 힘이 크게 약해진 상황을 고민해야 할 처지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선거 공작의 윗선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1년 남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계 개편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호남 지지도가 이제 바닥권인데 이번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는 이 문제가 강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이게 내년 지방선거가 아직 1년이나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선 이후 지지율 급락으로 절치부심 중인 국민의당이 조작 파문으로 도덕성에까지 치명상을 입으면서 전국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토지 소유권 방해라는 이유로 통학로를 가로막으려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1 민사부는 20년 넘게 통학로로 이용된 공익적 필요성이 채권자의 이익보다 크다며 모 부동산 회사가 제기한 통학로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동산 회사는 홍복학원 설립자인 이용하 씨의 소유였던 남구 주월동 서진병원 부지를 낙찰받은 뒤 부지 일부가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다며 통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경매 강의를 하며 수강생 등을 상대로 80억 원대 아파트 분양 사기를 벌인 법무법인 소속 팀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모 법무법인 소속 47살 A씨는 광주의 한 대학 평생교육원 외래 강사로 일하며 시행계획이 없는 아파트 분양 사업을 미끼로 수강생들을 속여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0명에게 80억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공범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서 자치단체마다 앞다투어 관정을 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가뭄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찾았던 농업용 관정 개발 현장. 예상보다 지하수 양이 적게 나오면서 결국 작업이 중단됐고 흙으로 덮였습니다. 가뭄 긴급 대책으로 자치단체마다 관정을 새로 뚫고 있지만 실패가 잦습니다. 중형 관정은 하루 100톤, 대형은 200톤가량의 물이 확보돼야 하는데 지하수가 고갈됐거나 염도가 높아 농업용수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되지라고 걱정은 되는데 우선 또 농사 짓는 사람들 마음이 그러네요. 하나는 또 살고 보려고 또. 급기야 군사작전에 쓰는 중장비까지 농촌 지역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주변의 관정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 부대 장비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신규 관정 개발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년 전 만들어놨던 관정을 고쳐 쓰는데 또다시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양수 장비가 고장났거나 전기줄이 끊긴 채 방치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섬 지역은 100억 이상씩 들여 안방까지 뚫어 관정을 만들었지만 물 부족과 짠물 때문에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남의 관정은 26만 1000여 개에 이르지만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 중인 숫자는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정에 대한 수리계에서 모든 걸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좀 가뭄이 안 들다 보니까 좀 미흡한 것 같고. 한계를 보이는 관정 사업이나 마른 저수지 준설보다 근본적인 물 확보 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전라남도는 이번 가뭄 속에 168억여 원의 대책비를 투입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서해안에선 쉽게 볼 수 있었던 낙지가 남획 등으로 갈수록 귀한 몸이 되고 있습니다. 위기를 느낀 어민들이 바다 목장을 만들어 낙지 사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마을 항구를 떠난 어선들이 어장에 도착하자 낙지를 바다에 놓아주고 있습니다. 수정 작업을 마친 어미 낙지들로 한 마리당 평균 100마리 정도를 산란하게 됩니다. 마을 앞 바다어장 200여 헥타르 중 30헥타르를 보산란장으로 정해 연중 내내 출입을 통제합니다. 이른바 낙지 바다 목장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보존하고 보호해야겠다는 그런 전체 우리 회원들이
이제 뜻을 모아서 이렇게 보호구역을 설정해서 지켜나도록 이렇게. 서해안 대표 명물인 낙지 생산량은 갯벌 매립과 남획 등으로 줄었지만 바다목장 시범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4년 이후 조금씩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업 소득도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해수부 등에서도 낙지 목장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낙지 종류별 생장 사업이 이제 앞으로 신안군 낙지 자원 회복에 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낙지의 경우 한 해살이어서 지속적인 자원 보호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낙지 목장 사업을 진행 중인 곳은 신안과 무안 등 모두 5곳 3,000헥타르에 이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5.18 발포명령의 진실을 추적한 광주 MBC 37주년 5.18 특집 다큐멘터리 그의 이름은이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서울목동 방송회관에서 이달의 방송기자상 시상식을 열고 광주 MBC 김인정, 김철원, 강성우 기자에게 지역보도부문 기획보도상을 시상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탄탄한 취재로 발포명령의 실체에 한 발 더 다가갔고 주제의 무게와 역사성에 걸맞는 완성도를 성취했다고 평가했습니다.